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첫 시간에는 지난주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표시의 불일치입니다. 즉, 첫 번째가 이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민법 107조,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 차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민법 107조죠. 비진이 표시 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고서 한 것이라도 원칙은 효력이 있다, 유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늘 갑이 표의자입니다. 의사표시자, 의사표시하는 표의자 갑이 을에게 비진이 자기의 진이가 아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진이라는 것은 내심적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표시인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을에게 했죠. 그러면 원칙은 유효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그 의에 시험에 가끔 나온 지문이 이거죠. 갑은 을에게 정려의 의사도 없이 정려할 의사가 없으면서 자기의 부동산, 무슨 건물을 정려해 주겠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왜 정려의 의사도 없이 건물을 을에게 정려하겠다고 표시를 했는가? 그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에 나올 때 갑이 을이라는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려할 마음도 없으면서 정려할 진의가 없으면서 건물을 정려해 주겠다고 표시했다. 원칙은 정려 의사 표시대로 유효입니다. 자, 요건에 보시면 의사 표시가 존재하고 표의자 갑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표의자가 진의 표시 일치하지 않는 걸 알고 있고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는 표의자 갑이 알고서 진이 아니라는 걸 알고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표의자가 비진의 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했고요. 자, 여기서 진이라는 건 판례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라는 판례, 다음 판례 정리할 때 요 지문이 또 나옵니다. 자, 효과. 원칙은 표시된 대로 정려하겠다고 갑이 을에게 저 건물을 정려하겠다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효죠. 이때 제3자는 이제 을로부터 이 건물이 갑에서 을로 정려돼서 등기가 넘어가고 다시 을에서 병으로 저 건물이 다시 이제 처분돼 갔을 때 이 병이 우리가 말하는 제3자입니다. 이 제3자는 갑과 을의 비진의 표시가 유효라면, 갑과 을의 비진의 표시가 유효라면 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당연히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무효일 때가 문제죠. 이 효과의 2번, 표의자의 비진의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 을이 갑의 비진의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로 합니다. 이때 무효일 때, 자, 갑과 을의 비진의 표시가 만약에 무효이면 이 제3자 병은 다시 을로부터 저 건물이 제3자에게 무슨 매매됐거나 정려됐을 때 이때 제3자는 선이여야 보호가 됩니다. 악의는 보호가 안 되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의 비진리 표시가 무효라는 걸 병이 몰랐다면 보호가 됩니다. 악이 알고 있었죠. 갑과 을의 저 비진리 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악이 알고 있다면 그때 병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선의이면 되고요. 과실 여부, 병이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이면 보호가 됩니다. 자, 앞에 갑과 을의 비진리 표시가 을이 알았거나 갑의 비진리 표시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을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제3자는 선의이면 보호가 되고 과실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다음 제3자가 선의일 때 이게 보호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비진리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강박 모두 동일합니다. 다음 비진리 표시에 관한 판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판례는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들에서 등장한 이런 지문들을 판례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진리 표시는 단독, 표의자 갑의 단독 허위 표시라고도 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든 비진리 표시는 갑이 단독으로 자기의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했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다르죠. 바로 다음 이 시간에 나오는 108조 통정 허위 표시는 표의자 갑과 상대방 을이 통정을 했죠. 통정을 했다는 것은 서로 짜고 거짓의 허위의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통정 허위 표시죠. 그와 구별되고요. 두 번째, 비진리 표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 자기의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표의자 갑이 알고도 저렇게 비진리 표시를 했죠. 통정 허위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착오는요, 오늘 지금 나오는 착오는 착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표의자에게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죠. 그런 점에서 비진리 표시와 착오는 구별됩니다. 다음,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했죠. 자, 이건 대리에서도 나옵니다. 대리인이 만약에 대리권을 남용했다면 그때 비진리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이 됩니다. 판례죠.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그때도 상대방이 그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고 상대방이 몰랐죠.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몰랐다면 그건 대리행위로서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건 대리권 남용을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대리권 남용의 유효 무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4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만은 이 경우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입니다. 언제나 유효라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언제나 유효입니다. 5번 표의자는 마음속으로는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무슨 정려 있죠. 이런 정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건 비진리 표시가 아니다라고 했죠. 자,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했죠. 이 판례. 자, 상대방 을이 갑에게 강박을 하니까 갑은 그 강박에 못 이겨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의사표시를 했죠. 그러면 강박에 따라 갑은 을에게 증여할 마음은 없었지만 증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증여했다면 이건 비진리 표시가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비진리 표시의 진위는 표의자의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다 라는 그 유명한 판례가 있죠. 자, 비진리 표시에서 표의자의 진위는 표의자의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하나의 생각이다. 마음 속으로는 증여할 마음이 없었지만 증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강박에 못 이겨 증여했다면 이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될 수 있어도 비진리 표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입니다. 다음,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간 퇴직에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 경우도 표의자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비진리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은행에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갑은 은행 대출 한도가 넘어서서 대출을 못 받죠. 그래서 그 갑을 위해서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 날인해 줬죠. 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을이 원칙적으로 대출금 반환 채무를 진다는 겁니다. 갑이 은행 대출을 못 받으니까 을이 갑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준 거죠. 그럼 당연히 을은 채무자로서 대출금을 갚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을이 책임을 지는 거죠. 8번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 투자로 인한 고객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라더러 이런 각서는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이런 각서는 증권회사는 고객들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무효고 이는 증권회사가 그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 요청에 따라 이렇게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이건 진위 아닌 의사표시로 이건 무효입니다. 이런 게 비진리 표시입니다. 증권회사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9번 자 우리 지난주에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서 의원 면직, 공무원이 면직 처분, 공직에서 물러났죠. 그러면 내심의 의사가 사직의 뜻이 아니었더라도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법률행위, 공법상 행위에는 이 비진리 표시에 관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리 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비진리 표시였더라도 그대로 유효라는 겁니다. 그 말은 비진리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0번 진위하는 의사표시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면 그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겠죠. 증명 책임 내지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민법상
대공식입니다. 자, 갑이 자기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고 을에게, 을이 갑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비진리 표시를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사실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입증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즉 갑이 비진리 표시했고 을이 말이죠, 상대방 을이 그 비진리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갑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그러면 갑은 무효를 입증을 해야만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제3자의 선이냐 악이냐도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이 됩니다. 법원에서 재판할 때 제3자 병은 선의로 추정됩니다. 민법은. 그럼 제3자가 악이다, 악이라는 걸 주장하는 자, 만약에 갑이 병의 악의를 주장한다면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공식은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은 무효라든가 아니면 제3자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뭐를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는 대공식입니다. 자, 비진리 표시였고요. 다음,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108조입니다. 자, 갑과 을이 통정이라는 말이 늘 서로 짜고, 갑과 을이 짜고 통정이죠. 허위의 의사표시, 거짓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당사자 간에는 통정의 표시는 갑과 을 간에는 언제나 무효죠. 단 그 무효를 가지고 통정의 표시가 무효일 때 또 마찬가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을에서 병으로 다시 통정의 표시에 기초한 무슨 법률 관계가 맺어졌을 때 병에게는 무효를 가지고 병이 선의이면 대항 주장할 수 없죠. 악의이면 대항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8조 간단한 조문이죠. 자, 의의 통정의 표시가 상대방과 이제 통정해서 마찬가지 허위 표시, 거짓의 의사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당사자 간에는 통정하여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갑의 채권자입니다. 여러분, 갑의 채권자가 갑에게, 여기서는 이제 갑이 채무자죠.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들어오려고 하니까 갑의 재산에 갑이 친구 을과 짜고, 갑은 자기 친구인 을과 짜고 허위에 자기 부동산, 유일한 재산인 무슨 부동산을,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 사실은 갑이 을에게 매매하지 않았지만 매매하는 것처럼 짜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사례로 나올 때가 대부분 이 예죠. 갑을병 이렇게 사례로 나올 때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면탈하려고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의 유일한 재산이 무슨 건물, 집 한 채를 을에게 매매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재산을 도피시킵니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를 가장 매매, 학자들은 가짜로 매매했다고 그래서 가장 매매 이런 말을 쓰죠. 학자들은. 자, 요건에 보면
의사 표시가 존재하고 표의자의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를 표의자가 자기의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고 표의자가 상대방과의 통정을 했다는 것. 통정이라는 말은 서로 짜고 했다는 것. 이게 비진위 표시와 다르죠. 앞에 첫 번째 배운. 그리고 표의자가 통정의 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왜 이렇게 자기 재산을 도피 빼돌리는지 이유나 동기는 불문입니다. 자, 효과에 보시면 통정의 표시는 갑과 을,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단, 그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병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병은 선의이면 보호됩니다. 과실이 있든 없든 그건 묻지 않습니다.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걸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일 많이 묻습니다. 제3자 병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가 됩니다. 과실이 있으면 보호될 수 없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3번. 의사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덕해간 전덕자, 이 제3자가 선의인데 다시 정에게 전덕이라는 거는 다시 건물이 병에서 정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병은 선의이면 보호됩니다. 근데 선의의 병으로부터 전덕해간 전덕자는 악이어도 이 정이 악이어도 보호가 됩니다. 물론 이 정은 병으로부터 다시 전덕해간 이 정이 전덕자가 선의이면 당연히 보호가 되겠죠. 그러나 선의의 병으로부터 다시 그 부동산을 건물이면 건물을 취득해간 병이 악이어도 악이라는 거는 병은 선이 몰랐는데 저 갑과 을이 통정허위 표시를 했다는 것을 병은 몰랐는데 이 정이 알고 있었죠. 정은 악입니다. 그러면 정은 악이어도 선의의 병으로부터 취득해 갔기 때문에 이 정이 전덕자가 악이어도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선의의 병으로부터 전덕해 갔기 때문에요. 자, 4번.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즉 유증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특히 합동행위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계약이나 계약을 했거나 갑과 을이 아니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나 합동행위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에서 잘 묻는 보호되는 제3자이냐 아니냐 요 부분인데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이 제3자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첫 번째 거기 5번에서는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고 다음 6번으로 넘어가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걸 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먼저 통정의표에서 보호되는 제3자 기억을 보시면 가장 매수인 을입니다. 갑과 을이 가장매매, 통정의표시죠. 가짜로 매매했고 가장 매수인 을로부터 그 목적물을 어떤 건물이면 건물을 다시 매수한 병은 제3자입니다. 니은에 가장 매수인 을로부터 제한물권, 자, 을에게 갑에서 을로 통정허위 표시로 넘어온 저 무슨 건물의 제한물권,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이 병이 을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했다. 마찬가지 제3자입니다. 디귿 가장매매에 기한 이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했고 그 대금 채권, 갑과 을 간의 가장매매에서 발생한 대금 채권을 매수한 매수인도 제3자이고요. 리얼의 가장 소비대차, 그러니까 갑과 을이 가짜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고 그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제3자입니다. 다음 미음의 통정에 의한 타인 명의 예금 통장, 통정의 표시로 예금 통장을 맡겨두었고 그 예금 통장 명의로부터 예금 채권을 양수해간 사람도 제3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매수인 을로부터 을에게 이제 재산이 가장 매매로 을에게 재산이 넘어와 있고 그 가장 매수인의 재산에 재산을 압류한 압류 채권자도 제3자입니다. 그리고 시옷에 가장 채권 통정허위 표시로 가장으로 채권이 발생했고 그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제3자고 파산재산 관리인 등 할 때 파산재산 관리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죠.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 관리인도 법원이 선임한 파산재산 관리인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갑과 을이 통정허위 표시를 했고 갑과 을이 을이 파산했죠. 을이 파산해서 이 을의 파산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제3자입니다. 그러면 제3자가 아닌 경우 자 6번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번 채권의 가장양도 갑에서 을로 채권이 가장양도가 됐고 가짜로 양도가 됐고요. 그 채권의 채무자 본래 이 사람은 이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자, 갑과 을의 채권 가장양도 갑이 채권을 가짜로 을에게 넘겼고 본래 그 채권의 채무자는 이 채무자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채무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제일 시험에 답으로 제3자 아닌 걸 묻습니다.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요. 니은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똑같습니다. 기억하고 채권이 갑에서 을로 가장 양도가 됐고 그 추심이라는 것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청구 있죠. 추심은 다른 말로 그 채권을 변제하라고 청구하기 위한 추심, 그 추심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제3자 아닙니다. 추심을 위한 채권을 받아오기 위해서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추심권만 양도받은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또 대표적인 게 가장매매의 매수인을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인도 을의 상속인입니다. 을의 상속인은 을과 같은 지위, 을의 상속인은 을과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3자가 아닙니다. 다음, 가장행위, 즉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했고 제3자를 위한 계약, 우리 계약법에 가면 갑이 을에게 허위 표시를 했고 그 허위 표시로 나온 수익을, 허위 표시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가 이런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이냐고 물으면 제3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음, 가장 소비대차에서 대주, 어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주입니다. 대주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만약에 가짜로 돈을 빌려주었고 그 대주인 갑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도 제3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리인에 의해서 저 갑의 대리인이 통정 허위 표시를 했고 그 대리인에 의한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본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자, 본인은 대리인을 통해서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은 제3자가 될 수 없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억에 갑과 을의 가장매매에서 원래 채권 가장 양도에서 그 채권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와 그리고 디귿에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했고 그 을의 상속인, 이 사람 을의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자, 이런 거를 시험에서 답으로 구하죠. 이분 몇 번 나왔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자, 선의 악의를 따지기 전에 제3자이냐 아니냐를 묻는 그 문제에서 아닌 자를 물으니까 여기 해당하지 않는 자 잘 정리하시고 기억과 디귿을 집중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 첫 번째, 허위 표시를 한 채무자 갑입니다. 여기서는 허위 표시를 한 채무자 갑의 채권자가 허위 표시를 채권자 취소권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느냐? 당연히 채권자 취소권으로 취소할 수가 있죠. 가장매매는 통정 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갑이 자기 유일한 재산을 도피시키는 이 행위를 사해 행위라고 하죠. 사해 행위라는 것은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갑은 자기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거니까 이걸 뭐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취소. 나중에 우리 채권자 취소권을 배우죠. 채권법에 가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이 대상이 된다. 두 번째, 허위 표시 당사자는 합의로 갑과 을이 허위 표시를 해놓고 이 허위 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지만 그 철회하더라도 통정 허위 표시를 철회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이걸 철회할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는 대항을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철회했다는 걸 갖고 대항 못하고요. 또 통정의 표시가 무효이면 무효인 행위로서 추인. 자, 비진리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가 무효일 때 그 민법 139조에 따라 민법 139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단 139조에 의하면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죠. 그래서 이거 추인할 수 있느냐? 있다. 그리고 3번 부동산 가장 양수인 을로부터, 을이죠, 을. 가장 매매의 양수인 을로부터 저당을 설정받은 자가 당연히 을로부터 병이 저당을 설정받았죠. 그런 병도 제3자로 선의이면 제3자로 보호가 됩니다. 이때 따라서 가장 양도인 갑은 가장 양수인 을에게 무효를 주장하지만 저당이 병에게, 이게 병에 을에게 넘어간 후에 병이 그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갑이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가게 되면 저당 잡힌 부동산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선의의 병은, 저당 잡은 병은 보호가 되니까 저당 잡힌 부동산을 갑이 이걸 이전 받아가게 됩니다. 4번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허위로 건저당, 이 통정허위 표시로 건저당을 설정하는 이 행위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죠. 그럼 무효이지만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는 아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거 사회질서 위반, 민법 103조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냐 아니냐를 가지고 가장 많이 묻죠. 통정허위 표시로 허위의 건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허위 표시로서는 무효이지만 이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는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물었을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5번 대리인이 그의 권한 안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대리인이 상대방과 진이 아닌 의사표시,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법률행위를 할 때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면 당연히 무효죠. 그 무효니까 본인에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으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6번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했고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죠. 자, 갑과 을이 허위 표시를 한 후에 갑이나 을이 파산했고 파산관제인 이야기했죠. 앞에서 이 파산관제인은 민법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이다 아니다 이다 해당한다. 파산관제인은 갑이나 을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관제인은 제3자이다 아니다 이다. 그럼 파산관제인이 선의이면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7번 제3자는 비진리 표시할 때 말씀드렸죠. 이 제3자 병은 우리 오늘 이런 의사표시 불일치는 하자에서 제3자 병은 모두 선의로 추정됩니다. 선의로 추정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럼 제3자가 악이라는 것은, 제3자가 악이라는 것을 만약에 저 갑이 제3자 병의 악의를 주장한다면 갑은 제3자 병이 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이 다른 말로 증명 책임이죠. 입증 책임, 증명 책임 같은 뜻이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제3자 병이 악이라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 누구죠? 갑이 주장한다면 갑이 제3자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악의의 제3자이면 이제 갑은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죠. 자, 항상 똑같은 공식입니다. 다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먼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그러면 표의자 갑이 착각을 일으켜서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갑이 모르고 을에게 착오니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했죠. 자, 착각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갑이라면 을에게 착오로 의사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착오일 때는 갑은 을에게 했던 자신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취소. 갑이 을에게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죠. 단, 그 착오가 그러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갑은 취소할 수가 없죠. 자기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못합니다. 그냥 일반 과실, 경과실, 중대한 과실, 중과실의 반대는 경과실입니다. 그럼 경과실일 때는 갑은 취소할 수가 있죠. 자신이 을에게 했던 의사표시를. 그리고 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취소됐을 때 이 취소는 마찬가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할 수가 없다. 똑같은 이야기죠. 자, 착오는 여러분 표의자 갑이 내심의 효과의사, 표시상 효과의사,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모르고 착각으로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에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와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착오의 모습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갑의 입장에서 이런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게 착오입니다. 표시의 착오죠. 계약을 할 때 96만 원으로 청약해야 되는 걸 69만 원으로 청약을 했다. 이게 96만 원으로 할 의사표시를 69만 원으로 했다는 거죠. 청약의 의사표시할 때. 그게 착오입니다. 착각을 일으켰죠. 내용의 착오, 달러와 파운드, 미국 달러와 미국 돈, 달러의 환율과 영국 돈, 파운드의 그 환율이 가치를 잘못 알고 달러로 표시해야 되는 것을 미국 달러를 영국 파운드로, 영국 파운드를 미국 달러로 환율의 차이를 모르고 착각으로 잘못 표시했다. 동기의 착오, 여러분, 갑이 의사 표시를 하게 된 동기, 이 동기가 착오가 있었다. 동기에. 그러면 동기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자체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갑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상대방 을에게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 을이 갑의 동기의 착오를 일으키도록 유발했죠. 그럼 유발했다면 그건 착오가 됩니다. 동기에 불법했죠, 여러분. 동기가 불법일 때 우리 앞전에 민법 103조 사회질서 위반에 법률행위할 때 동기가 불법이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동기의 불법을 이유로 무효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착오에서도 동기에 갑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유발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고 그럼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동기의 착오가 그건 착오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판례 정리해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률의 착오입니다. 세법에 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잘못 알았죠. 갑이 자기 부동산을 양도,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걸 잘못 알고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부동산 파실 때 양도세 같은 걸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을 걸 믿고 양도세 매매했는데 양도세가 부과됐다든가 이런 세법상의 법률의 착오도 착오입니다. 이런 게 이제 착오의 모습이죠. 자, 착오의 요건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단 표의자가 의사표시 불일치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착오로, 착각으로 알지 못했다. 이게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 부분에 착오이냐 아니냐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는 결국 판례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 판례는 다음 이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에 착오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 4번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여부는 당사자는 갑은 자기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고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을은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중과실 여부는 판례가 가리게 됩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건 이제 중과실에 대한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가린다는 것만 아시고 중요한 것은 중요 부분에 착오이냐 아니냐의 판례와 그리고 착오 효과 및 착오에 관련된 여러분 판례 등이 이제 남았습니다. 이 부분 중요 부분의 착오 여부 그리고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넘어갑니다. 자, 시간상 10분간 쉬었다가 10분 후에 중요 부분의 착오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